안녕하세요. 도원회계법인 이호섭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순서는요. 첫 번째로 연구비 일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연구비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설명드리면서 올해 개정된 변경사항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세목별 산정 기준, 마지막 네 번째로 정산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개발비 일반 사항입니다. 연구비 관련 주요 용어인데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공동연구개발 사업은 농진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비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있는데 기존에는 세부 협동 과제 개념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세부 협동 개념은 사라졌고요. 주관 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 구성 체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국가 등이 반대급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 경비를 말하고요. 정산은 연구가 종료된 후에 연구비 사용 실적과 세부 집행 내역을 검사하기 위해 농진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실시하는 일체 회계 감사 행위를 말하고요. 위탁정산은 농진청장이 지정한 외부기관, 저희와 같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금은 연구비 집행 잔액,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의 합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구비 불인정 금액을 최소화하고 오집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에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규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농업과학기술 연구비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고요. 가장 상위 법령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혁신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혁신법에 맞춰서 각 부처마다 지침들이 개정이 되었고 중간에 보시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고 과기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는데 이 규정은 R&D 범부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 연구비 관리 지침은 농업과학기술 연구비에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각 규정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과제 진행하시면서 틈틈이 숙지하셔서 집행을 하시면은 불인정이나 오집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비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연구비를 집행하실 때 4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계상한 바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 이체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부가세, 관세 등 사후에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연구비 집행할 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외사항이 있거든요. 그 예외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비 공통 계산 기준입니다. 다음에서 열거한 대로 연구비를 계산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하고 2번을 보시면은 직접비와 간접비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접비는 해당 연구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간접비는 해당 과제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계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환급을 받지 않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관세나 부가세였다면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주류 그리고 유용성 비용은 계상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복으로 발생하는 비용 역시 당연히 계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일한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를 동일 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 예외적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계상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게 가, 나,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번을 보시면은 대학 내에 대학이 수행기관인 경우에 대학 내에 인쇄소라든지 아니면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로고 집행한 비용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다번 먼저 보시면은 정부가 출연한 연구개발기관과 그 분원 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번을 다시 위에서 보시면은 세 가지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 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연구개발기관 자체에서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영리 기관이 중앙 창고를 두어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이후에 금액을 대체하거나 이체하는 경우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영리기관으로서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기관 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관 간에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수행기관의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비 공통 인정 기준입니다. 다음에서 열거한 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연구 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당연히 집행하시면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요. 괄호에 보시면은 재난, 재해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작년부터 계속 지속이 되면서 학회라든지 이런 취소 수수료 등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또 그것을 인정을 받으시려면 그 취소 관련해서 입증할 만한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시설 장비와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 장비,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발주한 대로 입고가 되었는지 내부적으로 검수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검수 조서를 통해서 그 검수를 했다는 내용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연구비는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셔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보고서 발간, 평가 관련 비용이라든지 정산 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연구수당, 그리고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 원일 행위를 한 금액에 한해서는 그 이후에
연구 기간 종료일 이후에 사용을 하셔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연구비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 형태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 연구비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분 그런 거를 들 수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최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 승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사전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 계획과 변경 사유 내용을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 사항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1번 연구개발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번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리고 3번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그리고 4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현금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모두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를 원래 계획하지 않았다가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그리고 계획했던 장비와는 다른 장비로 변경해서 구입하려는 경우 그리고 3번째로 연구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변경을 해서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번 보시면은 연구시설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다른 원래 계획한 공간 말고 다른 계획에 설치하려는 경우 역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6번 위탁 연구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그리고 7번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직접비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모두 사전에 승인을 받으신 후에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농업과학기술 연구비 관련 해서도 좀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단연차 정산, 연도별 사용 내역 보고 및 2월인데요. 혁신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단연차로 협약을 하고요. 정산도 단연차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내역에 대해서는 종료일까지 사용 내역 및 사용 내역 보고만 하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방법이나 세부 절차는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필수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세 번째로 현물 부담 기준이 좀 개정이 됐는데 먼저 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장부가 기준으로 현물을 부담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산자부, 과기부와 일치하게 구입가의 20% 내에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5년 이내에 구입한 장비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내용 연수가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구활동비 중 기술 도입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도입 비용이 50% 내에서 계상할 수 있고 2년 이내에 도입한 것에 한해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가로 현물을 계상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연구 활동비 중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한도가 생겼고요. 40%로. 다섯 번째, 일용임금이 작년 20년까지는 인건비 세목에서 계상하도록 했었는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연구 활동비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특허 비용을 연구 활동비 내 계상 불가. 기존에도 영리기관은 간접비에서만 특허 비용을 집행하도록 했었는데 지방농촌진흥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구 활동비에서 특허 비용을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되면서 그것도 불가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간접비에서만 이제 특허 비용을 계상하시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영리기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인건비 관련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먼저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그 현금 연구비의 50% 이내로 현금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상한선이 생겼다는 점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계획에서 증액하려는 경우, 감액하려는 경우 모두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력 인건비와 구분해서 별도의 서식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청년 인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먼저 보시면은요. 총 수행기관의 정부 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 원당 1명 이상의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과제 공고 시에 정부 출연금 기준으로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청년 의무 채용이라고 하고 있고요. 의무 청년 인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청년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은 현금 부담을 현물로 전환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청년 추가 채용 인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의무 추가 채용 인력의 경우 채용 의무나 고용 유지 기간 등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 인건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연구비가 변경이 되었고요. 아홉 번째로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지원비 사용 제한입니다. 연구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소모성 운영 비용은 이제 영리기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 유지비의 경우에는 연구 과제 처음에 계획 시에 제출한 품목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20년에 시행했던 지원 대책이 21년까지 적용이 되었고요. 그 큰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소기업 민간 부담금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모두 현금 부담 비중을 완화하는 등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인건비 현금 사용을 50%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 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